어서 오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오늘은 조금 지난주 금요일하고 좀 다르게 지난주 금요일은 제가 손톱 소지하는 게 한 5분이 들어가가지고 오늘은 조금 일단 네 어서 오시고요.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발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든지.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하고 동일하면 의미가 없고요.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차르트 피아노 21번이고요. 클래식은 잘 몰라요. 모르는데 모차르트 음악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냥 다른 것도 다 들어봤을 때 모차르트 22번이 그냥 제일 마음에 와닿고 가장 제 귀에 익숙하고 그리고 얘만 들어서 그런지라도 이 음악이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모차르트 피아노 곡 21번 한번 유튜브에 쳐보시면 많아요. 한번 꼭 들어보시고요. 조금만 인사 나누고 있다가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기 들어오셨으면은 아직 몇 분 안 들어오셨구나. 네, 들어오시면 이제 인사 나누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어서 오시고요. 지금 들어오시면은 그냥 채창에 우리 어서 오시고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 날씨가 미세먼지가 많아서 밖이 이거 날씨가 맑은 날씨가 아니라 좀 흐릿해요. 네, 어서 오세요. 소리가 울려요? 소리가 울려요? 소리가 울려요? 시간이 50분까지예요? 예. 지금은 어때요? 지금 소리가 울립니까? 자, 그럼 이제 음악을 끄고요. 음악을 끄고 한번. 소리가 울려요? 왜 울릴까? 소리가 왜 울리지? 계속 울려요? 소리가 메아리 쳐요? 메아리 친다는데? 왜 이러지? 잠깐만요. 메아리 치는데 소리가? 뭘 잡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울려요? 조금만 채팅창을 조금 키워주시고 마이크랑 스피커가 마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운드바를 꺼야 되나요? 관계없죠. 저기 사운드바 그럼 관계없죠. 어떻게 계속 울려요? 왜 울릴까? 지금도 울려요? 그대로 연결하는 건데 이게 스피커 제 꼭대기로 올리고 동굴에 있는 듯한 느낌이 난다는데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고 이건 아무것도 여기는 관계 없어요. 관계 없어요. 그 관계 없이 전혀 관계 없어요. 그대로 지금 지난번 세팅 어떤 노트북 사운드가 노트북 잠깐만요. 노트북 사운드 자 지금도 울려요? 여러분 지금도 울리나요? 계속 울려요? 참. 왜 이러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자꾸 울리지 근데? 아, 방금 났다고요? 지금도 계속 울리나요? 이거 소리 잡다가 시간 다 보내겠네. 계속 울려요? 아, 좋아졌어요 이제? 아, 이제 괜찮아요? 네. 예. 아, 예. 뭐가 좀 네. 네, 그러면 지금 35분이니까 네, 안 울리면은 시작을 네. 안 울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제가 이제 왜 2030 세대 그 경매로 내 아파트 장만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제가 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요거를 제가 유튜브에다가 그 게시판에다가 이제 제가 공지를 올리니까 어떤 분이 2030 세대를 무시하는 거냐, 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느냐, 지금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파주든 창원이나 울산 지금 지방 난리가 났고, 그런데 과연 지금 아파트를 우리 보고 사라는 게 맞는 거냐라고 얘기를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영상을 오늘 유튜브 라이브를 보시면은 알 수 있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건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오늘의 고사성어는 요건 요 카페에서 올린 건데요. 선측제인, 그러니까 먼저 선자 요건 좀 다 아실 거고, 곧즉자에다가 억자할제, 그다음에 사람 인자, 남보다 먼저 도모하면 네. 채팅창을 좀 지워주셔야지 보이겠다. 채팅창을 지워주셔야 되겠다. 자, 그래서 선즉제인, 그러니까 남보다 먼저 무엇이든 도모하면은 능히 그 뒤늦게 한 사람보다는 앞질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고사성어고요. 이 고사성어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거고요. 이거를 볼 때 물론 이 고사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시작을 먼저 하신다면 저는 분명히 먼저 시작한 사람한테 대한 분명히 어떠한 이점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작을 하는 건요. 무주택 아파트, 그러니까 무주택 아파트가 아니라 무주택자인 분들은 아파트 경매가 지금이 최적인 것 같아요. 제가 경매 물건을 쭉 보다 보니까, 검색하고 찾아보니까 지금 생각보다 지금 호가는 엄청나게 높은데 실제 경매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발견하고서 제가 그 이유와 원인과 제가 이렇게 주제를 정한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넘어갑니다. 제가 어저께까지 2020년 이제 11월 16일자 기준으로다가 전국에 이제 아파트 경매 물건이 아파트만 몇 개인지 제가 쭉 검색을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아파트 경매 물건이 3,113건이 나왔어요. 3,113건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전국의 아파트 1회 유찰, 그러니까 3,113건 중에 이 한 번 유찰된 경매 물건이 2,000건이 넘어가지고 전체 한 60% 정도 이상이 한 번 유찰되더라고요. 예. 자, 유찰되는 물건이 전체 2,000건. 그리고 빨리 넘어갈게요. 서울의 아파트 경매 물건은 49건. 예, 서울의 아파트 현재 경매 진행되는 건은 49건인데 그 중에 1회 유찰된 물건 19건이니까 49개, 19개니까 용 한 40%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보실 때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서울의 아파트는 오늘도 내일도 서서히 오르고 있는 거고 호가는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왜 서울에 나온 아파트가 49개 중에 19개가 유찰되고 나머지만 신건이고, 그러니까 유찰된 물건이 19개나 될까? 그 이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영상을 같이 시작을 저와 같이 함께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경기도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경기도 아파트는 경매 물건이 500건이 있어요. 경기도 500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경기도 500건 중에 한 번 유찰된 게 291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60%가 넘어요. 그래서 아니 경기도도 지금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고 난리가 나는데, 아니 이 난리가 나는데 왜 굳이 500건 중에, 분명히 500건 경매 물건은 아무리 빨리 경매가 신청이 돼도 최소한 6개월 전이거든요. 최소한 6개월 전에 경매 물건이 나온 건데, 아니 6개월 전에 나왔으면 지금보다 가격이 더 적을 때, 저렴할 때 감정이 됐을 텐데, 그러면
지금 이 경기도 물건 또는 서울도 그렇고 이 아파트들이 감정가가 지금 나온 감정가가 분명히 현재 시세 호가보다 낮을 텐데 왜 도대체 유찰이 될까?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인천 아파트를 볼게요. 인천의 아파트 경매 물건이 어저께 날짜로 제가 검색한 게 96건입니다. 아파트 물건만 96건인데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중에 한 번 유찰된 경매 물건이 66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60%가 넘어요. 희한하게 서울은 이제 유찰된 게 40%로 적은데 경기도나 인천이나 이 두 곳 다 유찰된 아파트 그 개수가 뭐 대략 뭐 퍼센트로 따지면 60%가 넘으니까 여러분들 이상하잖아요. 저도 이상하거든요. 아니 분명히 감정은 7개월 전 감정, 심한 건 1년 전 감정이기 때문에 작년 이맘때하고 지금하고는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기다릴까? 그 심리가 뭘까? 궁금하거든요. 자, 요거를 보셔도 또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 경기도 아파트 매입 건수가 2019년 작년하고 대비해갖고 이제 아직 11월달, 12월달 남았거든요. 요거는 10월까지 기준인 것 같은데 지금 거의 2배 이상 늘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분들이 내 집 장만을 하기 위해서 서울은 대출도 안 나오고 투기 지역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거를 인식을 해서 그런지 경기도로 가서 그냥 집을 사는 거예요. 그 매입 건수가 작년에 기준이, 그러니까 작년 통계가 11,850건인데 올해 벌써 이 9월까지는 여기 나와 있네요. 9월, 10월도 아니고 9월까지 앞으로 석 달이 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준 그 매입 건수가 33,695건이 됐어요. 와, 33,695건?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은 지금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로 지금 가서 다 집을 사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왜 서울에서 경기도로 집을 살까? 서울은 비싸니까. 대출도 더 안 나오니까. 경기도로 가면 서울보다는 대출이 조금 더 나오니까. 그래서 아마 경기도로 이전하는 그 경기도에 집을 사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서울은 비싸잖아요. 서울은 뭐 웬만하면 10억이니까. 근데 경기도로 가면은 10억짜리 아파트보다는 그 이하가 많으니까. 어찌됐든 경기도로 넘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요게 2020년. 네. 자, 재밌는 거는요. 제가 어제 기사를 봤는데 드디어 파주의 아파트가 7억 5천을 찍었다. 사상 최대다라고 기사가 나서 보니까 파주 운정신도시 아이파크인데 이 아파트가 보니까 84제곱인 거 보니까 25평인데 이게 7억 5천이 넘어갔어요. 7억 5천이 넘어가가지고 세상에 7억 5천을 찍었다는 이거죠. 파주에서. 물론 파주에 사시는 분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파주가 뭐 어떻다고 뭐 7억 5천 넘었는데 왜 네가 나와서 뭘 우리가 아파트가 값이 이 정도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 왜 문제 제기를 하느냐, 기분 나쁘다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파주가 이런 적이 없잖아요. 지금 여지까지 뭐 10년 전, 한 2010년부터 지금까지 거슬러 볼 때 쭉 10년을 거슬러 올라가 볼 때 제가 매매가를 찾아보니까 파주가 이렇게 갑자기 아파트가 급등하고 이렇게 7억을 찍는 아파트가 나올까라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의아한 거죠. 없던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현상이 지금 경매 물건 유찰되는 것도 이상하고 뭐 지금 지방이고 뭐고 그냥 뭐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아파트 1억 이하 아파트를 뭐 싹쓸이하고 있다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아니 사람이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인구가 아니 지금 대한민국 5,500만 되나요? 근데 아니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서울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창원의 아파트가 좀 씨가 말라간다고 하는데 그럼 창원으로 이주해 오는 그 이주하는 사람들이 유입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대체 아파트 값이 왜 이렇게 올라가고 창원 아파트 뒤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아니 세상에 나오거든요. 창원의 아파트가 1년 만에 1억짜리 아파트가 2억 7천이 됐어요. 그러니까 창원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어안이 벙벙하고 지금 도대체가 어떻게 되는 건지 감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짜리가 2억 7천이 되니까 옆에서 거래되는 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팔겠다. 근데 팔겠다 물건이 나오는데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주로 서울 사람들이라는 거죠. 절대로 창원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옆에서 봐왔는데 1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뭐 엊그저께까지도 1억이었는데 그 1억 2천에 나도 안 팔렸는데 갑자기 2억에 거래가 되고 2억 3천 거래가 되고 뭐 2억 7천에 거래가 돼요? 그러면은 창원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살까요?
안 살죠. 본인들은 거기에 지금 계속 10년, 20년 또는 뭐 5년 이상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겠죠. 특별한 이슈도 없고 뭐 특별하게 개발 공약도 없고 그렇다고 창원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한 시기에 내년이라고 해서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 공장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삼성이 이전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SK가 뭘 여기다 짓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똑같아요. 그런데 아파트 값만 올라가요. 근데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값이 1년에 1억에서 2억 7천까지 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수요는 공급은 그대로인데 공급은 그냥 매년 똑같이 그냥 매물이 나왔고요. 물론 요즘 같은 경우 가격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더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요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수요. 내놓는 즉시 사갈 사람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도 사가니까 가격을 올려도 살 사람이 없으면 절대 아파트 값은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격을 올려도 누가 사가고 더 올려도 또 사가고 더 올려도 또 사가니까 계속 올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먼저 판 사람은 창원 아파트 1억 2천 판 사람은 지금 너무 억울할 거야. 왜? 불과 한두 달 전에 1억 얼마에 팔았는데 지금 2억이 넘어가. 앉은 자리에서 그냥 1억이 왔다 갔다 눈에 보이는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과연 이게 정상으로 보일까요? 저는 절대로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저는 이거는 뭔가 모르게 이건 잘못돼 가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유지될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저는 절대 이게 이렇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남 불패는 제가 장담할 수 있겠지만 다른 지역은 이거는 모른다. 이거는 뭐 앞으로 계속 이 상태 유지하면서 올라갈 거다. 장담 못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장담해요? 아니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지방 아파트 막 가격이 막 폭등하고 있잖아요. 뭐 창원, 울산부터 해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과연 그 지역의 아파트 지금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그 아파트 가격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유지돼 가면서 계속 올라갈까요? 땅값은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창원의 땅값에 비하면 아파트 값은 이게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아니 땅값은 그렇게 올라간 게 없는데 왜 아파트 값은 올라가?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올라갔다는 거는 그 아파트를 바치고 있는 그 대지 값도 올라간다는 건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같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야지. 명동에 건물이 올라가면은 명동 땅을 바치고 있는 건물값이 올라간다는 건 땅값이 올라가는 건데 그 명동 옆에 땅만 있는 사람하고 건물이 있는 사람하고 뭐 차이가 있나요? 똑같은 명동 안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건물이 있는 땅이나 없는 땅이나 건물 값어치를 제외하면 땅값은 차이가 없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건물 올리면 되는 건데 그런데 왜 지방은 이렇게 이상하리만큼 옆에 땅값하고 아파트 값하고 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비례로 갈까? 땅값은 그대로 있는데 아파트 값만 치솟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뭔가 모르게 이거 뭔가 이상하다.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어떤 신고가 많이 오냐면요. 특히 부산 지역이 유독 지금 가장 신고 건수가 많은데 아파트 허위 매물 건수가 그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게 뭐 4배, 5배 이상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허위 매물이라는 거죠. 그 부동산에서 나온 매물 뭐 여기 아파트 나왔다 뭐 또는 뭐 그 거래된 것도 속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실거래가를 확인하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실거래가를 일일이 확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이 정도에 팔렸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호가를 예를 들어서 뭐 창원 아파트를 2억 7천에 내놨는데 얘기하는 거죠. 이거 어저께 2억 8천에 팔렸어. 뭐야? 2억 8천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고 나온 매물 족족 2억 7천 8천이 넘어가는데 엊그저께 팔렸다고 하면 그걸 안 믿겠어요? 당연히 믿겠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확인해 보니까 뭐야 거래된 내역도 없네. 그리고 뭐야 이거 이 물건 없는 건데 왜 올렸어? 이 물건이 없어요. 또는 금매가라고 지금 호가는 2억 8천인데 2억 6천짜리가 딱 나와. 근데 그거를 클릭하면 분명히 아파트가 있는데 막상 가서 확인해 보면은 그 아파트는 이미 팔렸다. 이게 허위 매물이잖아요. 낚시. 싼 거를 올려놓고 사람들을 유입시켜서 오게끔 만들어서 그거는 팔렸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이게 있어요 라고 디미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바꿔치기. 없는 거를 보여주고 오면은 없는 거는 진짜 없는 건 없는 거니까 그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거는 뭐 내보일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제 그런 부동산 업자뿐만 아니라 요즘 이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에 편승해가지고
별별 사람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이 현상이 이게 올바른 현상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잘못돼 있다. 이유는 지금 돈이 갈 곳이 없으니까 일단 아파트를 사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짜리 같은 경우는 뭐 1억 이하는 주택수에도 안 들어가고 또 지방의 조정지역이 아닌 데는 여러 가지로 뭐 자금 출처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아직까지는 그쪽에서는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대출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 지방의 아파트로 사람들이 몰리는 건데 글쎄 이게 지금 저는 창원 지역은요 50명만 내려가서 50명이 아파트를 사들여도 창원이 들썩거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에 이런 얘기 작년 봄인가요? 우리 수루 차장님이 얘기해줬는데 안양 그러니까 군포 3번 지역에 갑자기 아파트 매물이 씨가 말랐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부동산 카페에서 어떤 그 유명한 강사가 3번 지역이 뜬다라고 하니까 그 수업을 들은 1000명 중에 10분의 1, 100명의 아주머니들이 3번으로 몰려가서 부동산에서 자, 물 한 잔 먹고요. 네. 3번 지역에 100여 명의 아주머니들이 몰려가서 아파트 나온 거를 묻지도 않아. 그냥 나온 거 있어요? 그럼 바로 계약합시다. 그리고 도장을 찍고 그냥 바로 돈을 던진다는 거예요. 현금을. 그러니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100명이라는 분이 뭐 100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100명이라고 지칭하는 건데 100명이 아니라 불과 50명의 사람들만 3번 지역의 부동산을 순회하면서 아파트 나온 거를 그 중에서 10명만 사들이기 시작하면은 아파트 매물이 씨가 마르겠죠. 왜? 갑자기 아파트 값을 올렸는데도 사는 사람이 있으면 뭐야 이거 무슨 좋은 징조가 있나? 우리 동네 아파트 뭐 특별한 뭐 좋은 개발 호재가 있나? 아니면 뭐 삼성이 들어오나? 아니면 고속도로가 일로 뚫려? 지하철이 뭐 생겨? 이런 이슈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내놓은 사람들은 다시 걷어들여가죠. 그리고 업자들도 마찬가지죠.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무슨 일이야? 자기들도 모르지만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파트를 사겠다고 돈을 던지는데 계약금을 그냥 던져요. 그냥 계약금을 놓고 간대요. 나오는 족적 계약하라고 그냥 사장님한테 계약금을 탁 놓고 가니까 뭐야 이거 물건 나오면 그냥 계약 끝나는 거 아니야. 내놓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계약이에요. 볼 것도 없어. 집도 안 본대요. 집 볼 것도 없이 산다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번 지역에 불과 뭐 한 100명도 안 되는 분들이 동네를 휩쓸고 다녀도 그 3번이라는 동네, 그 동네가 들썩거리잖아요. 그러니 창원이라는 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뭐 강남도 마찬가지예요. 한 100명 정도만 부동산을 돌면서 싹쓸이하기 시작하면은 저는 그 동네가 들썩거리는 거는 기정사실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무주택이신 분들한테 그 2030 특히 2030 있는 분들 내 이름으로 주택이 없는 분들 뭐 생애 최초 주택은 과연 그 생애 최초 주택 그 히든 카드를 경매에 딱 써버리는 게 어떨까라고 뭐 그거는 좀 여러 가지로 따져보셔야 되긴 하겠지만요. 지금 청약 열풍이잖아요. 뭐 몇만 대 일, 수천 대 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청약 그 당첨된 사람의 가점을 보시고 저 사람이 로또가 맞은 게 아니라는 거를 확인해 보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가점이라는 거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냥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안정권으로 내 이름으로다가 청약 당첨이 되겠다라는 가점이 되려면 일단 무주택 10년 그리고 나와 내 와이프와 내 아들 셋은 당연히 무주택이 10년 동안 이어져 와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더 얹어서 우리 부모님 또는 뭐 장인 장모님 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분까지 모셔서 5식구가 무주택으로 10년 동안 절대로 주민등록이 5명이 벗어나면 안 돼요. 5명이 모여가지고 똘똘 뭉쳐서 10년 동안 같이 살아야 돼. 그 중에 하나라도 빠져나가면 안 돼. 그렇게 10년 동안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뭐 여러 가지 또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 그나마 가점의 그 커트라인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제가 유튜브 앞선 영상 보시면은요, 제가 청약 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가점을 막기가 진짜 신혼부부? 어렵고요. 신혼부부 청약이라고 하는 거에 뭐 같은 신혼부부들끼리지만은 그 중에서도 무주택 기간이 긴 분이 또 우대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청약통장 이제 만든 분? 언제 되겠어요. 나이 이제 신혼부부 30살 앞으로 50살 될 때 그때 아파트 얻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요원하다 너무 멀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무주택인 우리 2030 젊으신 우리 홍티경의 제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지금 무주택이면은 지금 아파트 속된 말로 주워 먹을 수 있다. 주워 먹기 가능한 아파트 있다. 지방은 아니고요. 일단 서울 경기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은 제가 추천을 안 드려요. 지방은 언제 폭락할지 모르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한 호재가 없잖아요. 지방은. 그래서 지방은 제가 장담 못 드리지만 서울 경기는 어쨌든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수도권이니까 가능할 수 있다. 자, 서울 아파트는 경매 물건, 서울 아파트 경매는요, 일단 투기 지역이라 대출이 아예 안 나와요. 뭐 집이 하나라도 있으면 대출이 아예 안 나가고, 그리고 집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 아파트를 일단 서울의 아파트는 그냥 그 각 구청이나 세무서에서도 눈을 부릅뜨고 보기 때문에 도대체가 아파트를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은 왜 하려고 그러느냐, 근로 이사를 왜 가려고 그러느냐 따지는 게 많고, 만약에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아서 또는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는 데 쓰는 순간 바로 회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의 아파트는 자금 출처 때문에 내 돈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대출 받기도 어렵고요. 물론 무주택이면은 그나마 조금은 나와요. 그런데 무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다 되는 게 아니라 신용정보 따지고요. 또 월급, 소득증빙 따지고 다 따져가지고 하기 때문에 무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의 아파트에서 대출을 진짜 50% 이상 받는 거는 거의 어렵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는 저는 이것저것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서울 아파트는 배제하고요. 돈이 좀 넉넉하신 종잣돈이 있는 분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서울은 배제하시고, 제가 경기도 인천 아파트 경매 물건 596건에서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서서 안 보신 분들은 저 앞에 보시면 제가 뭐 설명드렸죠? 아파트가 분명히 경기도에 나온 건수가 500건이 넘는데 인천이 96건이고 500건의 경매 물건 중에 왜 유찰이 300개가 될까? 아니 분명히 500개 경매 물건 이제 나왔으면 감정 잡힌 거는 심하게는 1년 6개월 이상 전인데 1년 전 6개월 전인데 왜 굳이 지금 그런데 지금 호가보다는 현저하게 싼데도 불구하고 왜 유찰될까?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도전하실 분들은 경기도 아파트, 인천 아파트 가셔갖고 물건 잘 골라갖고 신건에 들어가시면 돼요. 신건에. 시세보다 감정이 저렴하다니까요. 지금 아파트가. 제가 확인해봤더니 지금 6개월, 7개월, 1년 전에 감정가가 지금 호가에 비해서 굉장히 싸요. 그런데 신권에서 입찰을 안 하고 기다리는 거야. 왜? 경매는 무조건 한번 유찰되고 들어간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지금 나와 있는 옆에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아파트가 4억인데 작년 감정이 3억 8천이에요. 그럼 3억 8천에 100원 더 쓰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8천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경매 물건이 신권이라 더 싼데 지금 나와 있는 금매가가 4억이면은 2천만 원 싼 지금 신권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기다려? 기다리는 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저는 시세보다 저렴한 감정가 있는 아파트가 지금 596건이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권의 아파트 잘 찾아보시면은 우리 2030 젊은 청년분들, 우리 신혼부부분들, 우리 홍티경매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물어보시는데 저는 얘기해요. 그러면은 차라리 신권의 아파트에 찾아보시고 도전하셔라. 뭐 내가 물건은 많으니까 여러분 뭐 거주해서 직장까지 거리 다 따져가지고 유심히 보셔가지고 들어가셔라.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1회 유찰 경기도 인천 아파트가 357건이네요. 분명히 이 중에서 물론 감정가보다 지금 시세가 현저하게 싼 게 왜 없겠어? 있겠죠. 그런데도 유찰이 돼요. 왜 유찰이 될까? 경매니까. 경매는 그냥 유찰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경매라고 유찰을 왜 기다려? 경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물건이 괜찮으면 신권에 들어가는 게 맞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신권에 도전해 볼 만한 사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무주택자들은요 담보대출이 아직까지 충분합니다. 예, 담보대출이 아직까지 충분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만 조금 유독 심하게 억제고 있는 거지 그 경기도라든가 인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양호하기 때문에 저는 무주택이신 분들 경매로 낙찰 받으면 저는 아직까지는 담보대출 60% 이상 70%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9억 넘어가는 거는 곤란하지만 9억 이하 아파트 또는 6억 이하 아파트 대부분 6억 이하가 많거든요.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충분히 동호해 볼 만한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요. 경매로 아파트를 취득을 하면은 일단 자금 출처를 묻지 않아요. 재밌죠? 경매는 자금 출처를 묻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 매매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제가 경매로 내 집 장만을 지금 해야 되는데 남들은 막 집 있다 그러고 나는 가격은 올라가고 전세는 없고 이렇게 불안한 시기에 어떻게 할까? 집을 살까? 그렇게 불안해 하실 거면은 저는 집을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안에 떨면서 살 바에는 까짓거 빚을 좀 내서라도 내 집 장만 해놓고 갚아 나가면서 마음을 좀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이거 다 내년에 오르지 않을까? 지금 갖고 있는 종잣돈을 갖고 내후년에 가능하지 않을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하면서 살 바에는 그냥 차라리 지금 집 사는 게 아까울지라도 경매로 도전하셔서 그나마 현재 나와 있는 시세 호가보다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경매 물건에 도전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아파트 물건 보이시죠? 네. 채팅창을 좀 지워주시면, 예. 자, 채팅창을 지우고요. 자, 보시면은 이게 감정가가 1억 4,200, 이게 어딨냐면 남양주시 화도도 무지하게 올랐죠. 자, 감정가가 1억 4,200이에요. 그게 8월 31일 날 변경이 돼서 10월 12일 날 시작이 됐는데, 아니 10월 12일이면 지난달 한 달도 안 됐지. 한 달 됐네. 그런데 유찰됐어요. 그런데 어저께 11월 16일 날 14명이 이제 저한편스가 들러붙어가지고 14명이 몰려가지고 1억 4,400? 아니 신권 나온 거보다 215만 원 더 썼어요. 아니 이럴 바에는 10월 12일 날 나 혼자 그냥 1억 4,200 쓰고 들어가지 뭐하러 경쟁을 14명을 뚫고서 저는 저렇게 해서 1등 하는 건 저는 결코 뭐 반갑지 않다. 물론 뭐 200만 원 차이니까 얼마 안 되니까 뭐 저는 상관없겠지만 그 정도야 뭐 쓸 수 있으니까. 그러나 아니 신권에 들어가서 여유롭게 받으면은 한 달 더 빨리 받고 저 좋잖아요. 뭐하러 기다렸다가 마음 조이면서 얼마나 쓸까 몇 명이 들어올까 그 마음 조이는 그 조마조마한 마음을 갖고서 14명이나 입찰 참여해서 쭉 14명이 함께 나가서 내가 1등일까 2등일까 뭐하러 그랬겠어요. 아마 저 14명 중에 분명히 1억 4,200을 넘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넘긴 사람이 저는 최소한 3, 4명은 있겠다. 그 사람들이 다 나오면서 후회했겠죠. 아유 차라리 10월 11일 들어갈 걸. 자, 그 다음 물건 보세요. 요거 인천 서구 불로동? 불로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불로소득? 불로동이 다 있네. 여러분 불로동이라고 들어봤어요? 불로동이 다 있어요? 저 처음 들었네. 불로소득도 아니고. 어쨌든 자, 이게 이제 검단에 있는 건데요. 이제 검단도니까 검단 신도시 같은데, 자, 검단 신도시 아파트 이것도 보시면은, 자, 이거 보세요. 1억 5,800이 감정가였는데 10월 12일 날 유찰됐어요. 그런데 어저께 11명이 들어와서 얼마 더 썼습니까? 9천만 원 더 써가고 1억 6,700만 원이에요. 와, 아니지, 9천이 아니라 1,000만 원, 900이구나, 900. 예. 여러분, 아니 이럴 바에는 1등 하신 분, 2등 1억 4천. 아유. 근데 1등 되신 분은 저렇게 쓸 바에는 2등하고 2,700만 원 더 썼는데, 저렇게 쓰실 바에는 그냥 차라리 10월 12일 날 들어가서 5,800에 받아서 900만 원을 벌지. 왜 저걸 11명에서 10명이나 물리치고 그것도 2,500만 원이나 더 써가지고 2,700이구나. 2,700 더 써가지고 11명을 10명을 떨궈내고 1등이 됐는데 절대로 반가운 1등이 아니죠. 앞으로도 올라갈 거다? 모르죠. 그거는. 예. 그래서 저는 저분도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쌍년동인, 쌍용동이 다 있네. 저것도 쌍용동? 들어본 것 같긴 한데요. 자, 일단은 동보다는 그래도 아무래도 도로명 주소가 좀 낫네요. 경충대로. 자, 여기도 보시면은 요것도 신권의 아파트가 9월 7일 날 2억 3,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0월 10일 날 유찰됐어요. 1억 6,500에. 예. 그런데 어저께 낙찰됐는데 2억 4,300. 저 홍씨 저 아닙니다. 그런데 2억 300이니까 640 더 썼어. 640. 아니 저럴 바에 저 1등 하신 분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신권에 들어가서 받지. 왜 그걸 기다려가지고 14명이나 떨궈내면서 15명이 그냥 북적이면서 그 중에서 내가 1등일까 아닐까. 전 좀 아깝다. 저기 2등 하신 분은 아마 나오시면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차라리 내가 10월 12일 날 1억 6,500에 들어갈 걸. 왜 안 들어가서 아니죠. 2억 3,700 신권에 들어갈 걸. 왜 안 들어가서 9월 7일 날 들어갈 걸. 왜 기다렸다가 11월 16일 날 이렇게 경쟁을 치열한데 받았을까? 너무 아깝잖아요. 예. 10월 12일은 변경됐네요. 네. 그러니까 9월 7일 날 들어갈 걸. 아깝잖아요. 하나 더 볼게요. 자,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이번에 5억이 넘는 아파트인데 이것도 9월 3일날 변경이 돼서 10월 14일날 유찰됐어요. 5억 4,800에. 그런데 11월 13일 지난주에 5억 6,100에 낙찰됐죠. 이분도 2등이 4억 9,800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도 2등하고 차이가 좀 났죠. 요번 것도 2등하고 차이가 나죠. 그러면은 2등하고 차이가 한두 푼도 아니고 9,800에서 6,100이니까 거의 6,200, 6,300만 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1등하고 2등하고 격차가 6천만 원이면은 아파트 값의 거의 11%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값의 1.1배를 주고 산 거예요. 일반 다른 사람보다. 아니 그러면은 15 저기 지금 4명 중에서 3명은 다 4억 9,800 미만을 썼는데 5억 미만 썼는데 유독 한 분만 5억 6천 썼잖아요. 뭐 이해관계님은 모르겠는데 저는 저분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아니 저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신권에 들어오시든지 그리고 과연 조사를 했나? 저는 사람들의 심리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저 아파트가 과연 앞으로 5억을 넘어 6억을 넘어 7억을 찍을까? 여러분 7억을 찍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저게 7억을 찍을 수 있는 아파트인지. 그래서 저 아파트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품된 아파트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저 신권의 가격에 가져가도 저는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죠. 뭐 저게 진짜 앞으로 10억을 넘어가면 제 말이 뭐 제가 잘못 짚은 거니까 제가 비난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보정동이 그렇게 지금 정도면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 더 볼게요. 서구 당하동. 옛날에 당하동 물건 같은 경우는 정말 낮게 낙찰됐는데 자 보시면은 4억에 유찰돼가지고 또 11명이 붙어서 4억 600에 썼잖아요. 600 더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2등 하신 분은 딱 4억 썼어요. 신권이니까 4억 썼는데 아깝죠. 차라리 10월 8일날 4억을 쓰시지 왜 기다렸다가 4억을 써?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을 볼 때 지금 뭐 이 가격이 높다 낮다는 일단 차치하고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유찰되기를 기다렸다가 쓰실 바에는 이렇게 괜찮은 물건 신권에 나올 때 신권에 그냥 얼른 가가지고 신권에 입찰해 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계속 지금까지 얘기했지만은 신권에 입찰을 했다면은 단돈 200, 800, 6천만 원, 6,300만 원 전락할 수 있었는데 아니 신권에 그 아파트를 무시하고 그냥 입찰을 하시는 바람에 지금 그 1등 하신 분들 그냥 내가 조사한 아파트 내가 조사를 충실히 해가지고 이 금액을 딱 썼어요. 그리고 돌아서 나오면 후회가 없죠. 저도 예를 들어서 뭐 그 법정기상 같은 거 단독 입찰 많거든요. 아니 차라리 신권에 입찰을 아니 그냥 최저가 입찰했으면은 심하게는 뭐 1억씩 더 전략할 수 있어. 1억에서 2억 뭐 그 정도를 전략할 수 있었는데 그냥 쓰는 바람에 아깝죠. 아니 다 나 혼자 들어갔는데 내가 왜 1억 더 썼을까? 억울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큰 게 저는 조사해서 앞으로 이만큼이 분명히 수익이 있겠다는 예상을 하고 예상을 다 시나리오를 짜고 그리고 얘는 이 가격에 써도 싸게 산 거니까 저는 들어갔지만 그러나 아파트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아니 신권에 들어갔으면은 그만큼 자금을 절약할 수 있었는데 아니 그거를 기다리다가 불과 한 달 전에 기다렸다가 한 달 후에 다시 들어가면서 금액을 그렇게 올려가고 쓴다는 거는 저는 조금 아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내 집 장만을 하기가 두렵다. 그런데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압박감이 밀려오시는 분들은 지금 신권의 아파트에 도전을 해보시면은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우리 MPL 2기 스터디 공지를 제가 드릴게요. 공지. 요거는 공지인데 재밌어요. 공지가 그냥 공지 같지 않고 재밌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재밌어요. 나갔다 들어오시면 돼. 자, MPL 2기 스터디 공지인데요. 이게 12월 19일 날 이제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시작합니다. 토요일 날 시작하는 거고요. MPL 1기 분들이 지금 3주차, 이번 주가 4주차인데 이분들이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채권자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속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연락이 오고 있어가지고 이 중에서 진짜 빨리 한 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곧 만들 것 같긴 한데 뭐 협상이라는 게 그게 뭐 오늘 당장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뭐 며칠을 거쳐서 해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멀리 보고 일단은 이분들이 자신감을 얻고 나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 카페에 자 보시면 이제 그 우리 엠필 스터디 1기 분들의 숙제 올린 거예요. 이게 쭉 1기 분들이 많지도 않아 12분께서
매일같이 숙제를 올리니까 하루에 이분들이 12회씩이니까 지금 2주가 넘어가니까 이분들이 쓴 글만 해도 200개가 넘어요. 200개가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진짜 그 숙제 이렇게 숙제를 제출해가지고 옆에다가 뭐 댓글 단 거는 이제 저도 달고 우리 차장님도 달고 하는 건데 이렇게 숙제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하신다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뭐 와 홍티경매 가니까 뭐가 된다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할 수 있게끔 제가 밀어드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절대로 제가 뭐 고기 잡는 법이라고 하면 뭐 거창하고요. 이분들한테 다 떠먹여드리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혼자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제가 없더라도 제가 없어도 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저만 중심을 잡고 있어서 다 저만 쳐다보고 있으면 말이 안 되죠. 제가 만약에 주저앉아버리면 이분들이 어떻게 갈 데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없어도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게 숙제입니다. 이렇게 그날 물건을 검색해가지고 그 괜찮은 물건을 골라갖고 다 적는 거예요. 제가 노트 정리를 다 하시라 그랬거든요. 노트 정리가 필수입니다. 뭐 저는 아직 워드나 이런 거에서 뭐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보다 뭐 노트 쓰는 것보다 에버노트나 이런 것보다는 저는 무조건 노트에 쓰는 거예요. 그냥 내 기록을 남기는 거, 내 필적으로. 그래서 이분들도 일일이 물건을 검색해서 아 이거 해볼만하다라고 하는 거는 다 적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은 글씨가 아주 이쁘죠. 예, 감정가 1억 9,700. 1차가 10월 28일, 2차가 12월 2일 해가지고 근저당권자 누구한테 연락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걸 다 적어 놓고요. 이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편지를 보내서 이분들의 채권을 우리가 갖고 오는 거죠. 이분은 이제 우리 이분은 노트를 따로 만들었어요. 직접. 이거는 저희 홍티경매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작성하는 요거를 저는 받아다가 이걸 쓰려고 하는 건데 이분은 자기가 쓰려고 직접 만드셨어요. 노트를 이렇게 포맷을 만들어 갖고 이 폼을 만들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그대로 갖다가 제가 다음 2기 스터디 때 이거를 드릴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깔끔하게 정리하셨죠. 사건 번호는 다 가렸습니다. 가렸고요. 그래서 감정가가 있고 최저가가 있고 담보가가 있고 과연 우리가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사오는 게 효과적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일일이 적으신 거죠. 이분도 참 정리 잘하셨고요. 네. 이분은 이제 컴퓨터로 이제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걸 캡처해서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뭐 컴퓨터로 정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매일같이 숙제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제가 카페에 공지 예정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후에 한 2시가 넘어서 3시 넘어서 올라갈 텐데 올라가기 전에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신청을 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일로 문자를 주세요. 일로 문자를 주시면은 우리 이게 홍티경매 안내폰인데 일로 문자를 주시면은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래갖고 먼저 신청을 하시면 된다. 우리 스터디 요번에도 아마 1기보다는 더 빨리 마감할 것 같은데 저는 이 홍티경매 그 MPL 스터디에서 그냥 MPL을 그 채권을 사고 팔고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앞으로 혼자서 지방을 가시든 어디 딴 데를 가시든 멀리 계시든지 간에 저하고 그냥 전화통화 한 통, 두 통 또는 뭐 위급할 때 제가 안내해 드리는 것만 가지고서 충분히 그분들이 혼자 해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시면은 많이 신청도 못 하는구나. 어차피 10명이 마감이라서요. 10명이 되면은 못 받습니다. 이게 뭐 거리두기 때문에도 그렇고 제가 10명을 이상을 케어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딱 10명만 알차게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멀리 보시고 함께 하시면은 좋다. 그리고 저는 충분히 혼자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스터디지 그냥 저 혼자 앞에서 떠들어 가지고 무조건 하고 제가 주입을 시키고 여러분들을 받아 적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남는 거 없고 혼자 하려고 그러면은 막히고 도대체 제가 뭘 배웠지? 그런 스터디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우고 나서 돌아서면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직접 해 보니까 된다. 그리고 제가 인증을 하잖아요. 저는 지난 거 인증 안 하잖아요. 제가 인증할 때 뭘 인증했습니까? 제가 불과 한 달 전에 계약한 거 인증했죠. 10년 전에 그거 인증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10년 전에 내가 잘했다는 거 알려주면 뭐예요. 10년 전 얘기인데 지금하고 세상이 달라졌는데 그때는 대부업이 아니라도 됐는데 지금은 대부업이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안 돼요. 또 여러가지 제약 조건이 많고 대출도 안 되고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지금 조건에 맞춰서 인증을 해야지 맞는 거지. 왜 옛날 걸 끄집어내갖고 나는 잘했다라고 인증을 합니까? 그런 거 인증을 제가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들 다 평정시킬 수 있는데 제가 안 하는 겁니다. 왜? 옛날 거 필요 없으니까. 중요한 건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요. 현실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고 불과 어저께 그저께 한 달 전에 지금하고 맞는 시기에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 옛날 거 해갖고 뭐 자랑질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하고 경매든 뭐 특히 경매든 경매나 엔펠이나 같은 거지만 이 부동산 경매, 특히 부동산을 통틀어서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과거는 의미 없다. 아니 70년대 강남 땅 사갖고 나 10배 벌었다, 부자 됐다. 와 대단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70년대 강남 개발 전에 땅 사갖고 부자 됐다고 해서 뭐 식견이 있는 거예요? 안목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정보를 들었겠지. 제가 아는 어떤 분 할아버지처럼.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보일 수 있는 거는 제가 직접 여러분들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뭘 해놓고 나서 해놓은 결과를 가지고 보여드려서 자 내가 했으니까 따라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예전에 한 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가 오늘 맺은 말을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뭐 좀 깔끔하게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보단 좀 낫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12시만 또 할 텐데 그때는 이제 카메라를 조금 이제 2개를 좀 써가지고 좀 다양하게 또 좀 재미있게 좀 보시는 분들도 아무리 개인 방송이고 홍티 경매가 뭐 좀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발전돼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전돼가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 거고 아니 어제보다 오늘이 나으면 되잖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으면 되는 거고 내일보다 모레가 나으면 되는 거지 뭐 갑자기 수직 상승 그것보다는 서서히 한 발 한 발 나가는 게 중요하다. 저는 어차피 제 능력을 알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갑자기 급상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거고요. 제가 재밌는 얘기는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또 테니스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테니스를 올림픽 공원 테니스장에서 이제 2017년인가 그때 한 1년 다니다가 1년 강습 받았으면 잘 치는 거 아니냐. 그때도 꽝이고 지금도 꽝이고요. 그런데 제가 수요일날 매주 한 번씩 가는 건데 제가 테니스 치는 것도 한번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웃겨요. 우리 선생님이 무슨 뭐 도대체가 그러니까 어째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가 봐도 웃긴데 그런데 저는 꾸준히 하거든요. 왜? 하다 보면 늘겠죠. 언젠가 늘겠지. 제가 그렇다고 이영택 선수처럼 제가 나달처럼 대회 나갈 거예요. 제가 US 오픈 나갈 거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다른 사람하고 그냥 주고받기 할 정도만 되면 되는데 그것까지도 어렵지만은 나아가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든지 시도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시작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정체되고 머물러 있는 것보다 남들보다 먼저 한 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금요일 날 12시 반에 돌아오도록 하고요. 또 오늘 지난주 금요일 날 영상 하이라이트는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에 또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 또 알차게 잘 보시고 참고하시고 홍티 경매 또 궁금하신 거는 카페에서 또 Q&A 게시판에 물어보시면은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